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뷰티의 제니입니다.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 이번 2021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반영국 공짜로 배우기 차 사탕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사탕까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기존의 1과에서부터 3과까지는 기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번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연습만 열심히 하시고 좀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너무 염려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엠보라고 하면 오늘부터는 엠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엠보는 기본 반영구를 접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하려고 하시는 뭐 수강을 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기는 해요. 자연 눈썹이라고 해서 한 올 한 올을 눈썹처럼 결이 있는 것처럼 한 올 한 올을 그려주는 작업인데요. 이 엠보는 눈썹에도 영역을 할 수가 있지만 헤어라인 부분에도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먼저 힘을 정말 잘 빼서 정교하게 한 올 한 올을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고객님들의 어떤 눈썹이나 헤어라인을 봤을 때 결을 이해하고 결을 파악한 다음에 디자인을 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엠보라고 하면 사실은 눈썹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기술 중에 하나기는 한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똑같은 패턴으로 사실은 엠보의 기술을 배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또 앞전에서부터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건 개인의 제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다라고 하는 법칙은 아닌데, 제 생각으로는 결은 고객들의 눈썹이 결의 방향이 사실은 다 일괄적으로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 방향을 사실은 고객들의 눈썹을 통해서 이 고객님의 눈썹의 결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방향을 따라서 사실은 엠보에 결을 넣어주면 좋은데, 어떤 배웠던, 그러니까는 수강을 하시면서 아니면 기술을 터득하면서 배웠던 그 패턴 그대로를 눈썹이 결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 있어도 결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결은 동일하게 하나의 결로만 공식적으로 외우는 것보단 그 고객님의 눈썹 결을 보고 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그러면 그 결을 따라서 어떻게 세움을 해주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헤어라인도 마찬가지예요. 헤어라인도 동일하게 방향을 연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객님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헤어라인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결에 따라서 그려줘야만이, 디자인을 해야만이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반영구를 배우시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결을 한 가지로만 연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지인분들의 눈썹을 가까이 들여다보세요. 가까이 들여보다 보면 결이 있거든요. 눈썹 결이 있는데 그 결을 따라서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그 부분은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엠보 니들이나 눈썹 결, 그 다음에 눈썹 결 따라서 엠보선을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만날게요. 자, 그러면 엠보 니들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엠보 니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는 두 종류가 있는데, 가까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U자로 되어 있는 엠보가 니들이 있고요. 이렇게 플랫 사선으로 되어 있는 엠보 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두 개는 쓰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게 편하신지
사선 니들, 플랫 니들이 좋다 아니면 이 U자형이 좋다라고 해서 딱히 구분 지을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쓰시는 거 편하신 거를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강을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사선으로 먼저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고, 수강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이 U자 핀을 고집하시는 원장님도 계실 거예요. 써다 보면 사실은 뭐 거의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U자 핀이 좋다, 사선이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잡았을 때 본인이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은지 먼저 비교를 좀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니들을 어떻게 자기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할 것이냐 라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만 알겠죠. 이 니들은 사실은 여기 앞에 들어가 있는 바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 바뀝니다. 자, 이거는 1620이라고 하는 니들이고요. 이 U자 핀은 1820이라고 하는 니들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부터를 좀 알아야 되겠죠. 앞전에도 제가 유튜브에 한 번은 그러니까는 한 번 짚고 넘어간 기억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바늘을 사실 때는 꽉에 상자 안에 1420, 뭐 1620, 1820, 뭐 21, 21, 뭐 20, 뭐 여러 가지의 숫자 넘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 두 숫자, 뒤에 두 숫자를 잘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420이다라고 하면 이 안에 이 바늘이 14개라는 소리예요. 이 14개를 이루고 있는 바늘의 두께가 0.20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20이라고 하는 거는 바늘이 14개짜리고 두께가 0.20이다 라고 한번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20이다 라고 하는 건 18개의 바늘이 0.20 두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자, U자 핀 같은 경우에는 1820U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플래시라고 적어져 있는 이 사선니들 같은 경우에는 1620F라고 적어져 있기도 하고 적어져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U자 핀은 U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1418이다 라고 하면 14개의 바늘이 0.18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고 이 니들의 두께가 굉장히 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14개짜리를 사용하는 게 좋다, 뭐 니들이 21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좋다, 이것도 사실은 다 개인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들이 연습을 너무 공부판에다가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그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본인들한테 맞는 거를 찾으셔야지, 이거를 어떤 선생님들은 21개의 바늘은 헤어라인 할 때 좋다, 18개의 바늘은 뭐 눈썹 할 때 좋다. 사실은 이것도 개인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딱히 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적으로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니들 숫자가 작은 것보단 숫자가 좀 많이 있는 게 사실은 써보니까 좋기는 했어요. 하지만 눈썹에는 대부분 14개에서 16개, 18개까지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점 개인차가 사실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도 정해져 있는 규칙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거를 써보시고, 구독자님들이 써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고 본인한테 어떤 그립감이 가장 좋은지를 먼저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예외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외국에서 구입을 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바늘이 7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7개. 자, 뒤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7개의 바늘, 붉은색으로 써져 있는 숫자 보이시죠? 7개의 플랫니들이에요. 그래서 사선니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0.18mm 라고 적어져 있죠.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러면 숫자로 표현하면 0718이 되겠죠.
7개의 바늘이 0.18의 두께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가끔 쓰는 니들이기는 한데요. 이건 어떻게 쓰냐? 굉장히 앞에 눈썹 엠보를 할 때, 눈썹의 엠보 결을 만들 때 앞선 눈썹의 시작 부분이 모가 굉장히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할 때는 우리가 숫자가 많이 있는 니들로 인해서 앞모를 그린다라고 하면 약간은 인위적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아주 작은 엠보 니들을 해서 정말 원래 얇은 모가 많이 있었던 것처럼 그릴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니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니들만을 가지고 앞선부터 뒷선까지를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고객님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고객님들도 있다라는 걸 또 알고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니들 그립감을 어떻게 잡는지부터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U자 니들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는 것처럼 U자로 되어 있어요. 곡선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곡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곡선 니들, U자 니들을 쓸 때 그러면 피부 표면은 어느 부분에 닿고 작업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사실은 찬반론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옆으로 써야 된다, 아니면 이 중간으로 써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 U자는 옆쪽, 앞쪽 이렇게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해보니까요, 사실은 이쪽이든 사실은 이쪽이든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이 중간 부분, 이 U자를 보면 이렇게 보면 이쪽은 사선처럼 이렇게 사선처럼 보이고, 이 앞쪽은 굉장히 예리하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U자 니들을 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곡선을 그리고 선을 그릴 수 아는 손놀림이 기술적인 게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 가운데 부분을 쓰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런데 그 정도의 나는 기술이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선을 깨끗이 가지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작은 이 끝에서부터 이 사선, 이 단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러니까 잡았을 때, 자 보시면 잡았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요. 정말 나는 손을 힘을 주지 않고 어떤 이 엠보때 이 핸들링을 굉장히 예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하셔도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 U자핀은 기본적으로 이 단면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플랫 니들이라고 하는 이 사선,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이 엠보 니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찬반이 앞부분을 써야 된다, 아니면 이 사선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선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단면이 딱 갈라져 있는 사선은 아니에요. 이것도 약간 예리하게 곡선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자, 보이시나요? 곡선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적인 어떤 완벽한 플랫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의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은 사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다가 엠보 이 플랫 니들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저는 사실은 이 플랫 니들 이 기본 엠보 때는 앞에 부분을 사실은 썼을 때 엠보선이 가장 깔끔하게 나왔어요. 전체적인 면을 이렇게 처음에 기초적인 선생님들은
처음에 엠보 기본적인 단면을 다 쓰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나중에 직접 연습을 너무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면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시술을 했을 때가 저는 선이 가장 예쁘게 남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유차피는 제가 중앙 부분을 쓰지 않는 게 뭐 좋다라고 하고 엠보 이 사선 니들 같은 경우는 앞코를 쓰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정의는 정확하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써보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셨더니 어떤 선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더라, 단면을 썼을 때 나오더라, 아니면 끝부분만 썼을 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는 기본 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의를 내려서 그렇게 써라 라고 하는 지시사항은 내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연습은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단면을 다 쓰는 걸로 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눈썹 결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눈썹 결, 이거는 누구나 동일하게 표현될 수 있는 눈썹모는 사람의 각양각색의 얼굴이 다르듯이 눈썹 결 또한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턴을, 예를 들어서 눈썹의 패턴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배웠다 라고 해서 모든 고객님들에게 동일하게 눈썹 결을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 눈썹 결을 무시를 하고 시술을 했을 때 결과물들을 보면 약간 눈썹이 꼬여 있는 것처럼 막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의 눈썹 결을 정확하게 보고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눈썹 결은 앞쪽은 둥그렇게 올라가다가 뒤쪽은 내려가는 형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눈썹은 앞쪽에서는 방향이 뒤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러다가 중간 부분에 3분의 중심부 정도로 넘어갔을 때는 이 부분이 아래로 치우칩니다. 대부분의 눈썹 결 모양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방향이 사실은 좀 가요. 이렇게 중앙으로 모이게 되죠. 잘 보세요.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면 제가 이 제니 선생님이 말했던 눈썹 결이 어떤 모양을 지금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주의 깊게 사실은 보지 않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눈썹 결을 배웠던 뭐 앞선은 몇 개의 선으로 만들고 뒤는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몇 개의 선을 연결을 하고 이런 공식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눈썹 결 모양은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의 눈썹 결 방향은 앞쪽에는 서서 뒤로 넘어가다가 이 중간 부분에서는 앞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는 눈썹의 결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세요. 눈썹 결을 파악을 한 다음에 제 수강을 들어야 어떤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를 조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 본인 눈썹도 좋아요. 거울을 가까이 들여다봐서 눈썹 결이 이런 결을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수강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눈썹 결의 방향이 사실은 어떤 분들은 눈썹 결이 앞에 우리가 눈썹을 그리려고 하는 부위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 눈썹은 이 안에를 채워주기로 한 약속의 디자인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눈썹 결이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요만큼만 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눈썹 결이 가다가 눈썹 결이 이렇게 나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눈썹 결이 뒤로 다 꺾여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나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방향에서 사실은 우리가 앞산을 디자인을 하고 넘어가는 패턴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뒷부분은 사실은 연결을 해서 뒷부분을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 앞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앞부분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엠보의 느낌이 정말로 눈썹처럼 보이고 인위적인 눈썹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야 될 거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그냥 이 결을 무시하고 원형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냐? 그러면 이 눈썹과 이 눈썹은 교차가 되면서 눈썹이 굉장히 이렇게 꼬여있는 느낌의 눈썹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다가 뒷부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래 라고 하시면 이 앞부분은 정말 자연스러운 눈썹으로 연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컷 앞결에 대해서 배웠는데 무시를 하고 넘어갔을 땐 이 눈썹은 사실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앞에 부분이 자 꼬여져 있다. 앞에 부분이 눈썹이 이렇게 많이 나 있고 뒷부분으로는 이렇게 나 있는 고객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선 뒷부분이 사선으로 내려가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경계선을 나눠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연결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앞에 부분은 우리가 큰 원형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선에 아주 조그만한 눈썹 결을 만들어서 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면 앞선이 가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결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무시를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단선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나는 배운 게 이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선의 방향이 흐름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해볼게요. 어떤 고객이 눈썹이 예를 들어서 눈썹결이 굉장히 일자로 뻗어 있는 고객이 있어요. 이런 눈썹은 굉장히 예쁜 눈썹이죠. 뻗다가 뒤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곡선을 만드는 눈썹이다라고 해볼게요. 이 앞선, 이 뒷선은 제가 조금 뒤에 이 뒷선 표현하는 건 잠시 뒤에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앞선 표현하는 거를 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앞선 이렇게 서 있는 눈썹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있어요. 이런 고객님들은 사실은 굉장히 예쁜 눈썹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뭐가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볼게요. 큰 눈썹들은 이렇게 두껍게 일자로 나 있는데 중간에 이 눈썹들이 좀 많이 비어 있어서 선을 조금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눈썹 결에 따라서 아주 단선으로 중간중간 일자로 뻗어 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눈썹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뒷부분 눈썹 결을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서 있는 눈썹도 우리가 무시를 하고 난 배운 건 동일하게 뒤로 넘어가는 이 눈썹 결이야 라고 하면 이 부분도 교차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서 있는 눈썹이 되어 있을 땐 아주 작게 그 눈썹의 결 방향대로 뭐가 있는 것처럼 채워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겠죠? 자, 반대로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는 눈썹을 한번 볼게요. 눈썹 결이 너무 고르게 이렇게 앞선이 우리가 배운 패턴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뒷선은 넘어간다 라고 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동일하게 곡선을 따라서 앞선을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뒷선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앞선의 결을 너무 우리가 동일하게 배운 패턴대로 누구나 눈썹을 딱 디자인을 하고 작업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이어서 연결 이게 아니라 앞선은 고객님들의 눈썹 결 방향대로 최대한 방향을 맞춰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유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본 겁니다. 그래서 앞선의 결은 우리가 얽히지 않게 눈썹 결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잡아주시는 걸 저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눈썹 결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앞전에도 앞산의 결은 뒤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방향을 흐름을 타다가 뒷부분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형상의 눈썹 결 모양이 대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다만 앞산의 물결 치는 방향이 굉장히 우위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옆으로 꺾여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서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방향의 결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위로 뒤로 젖혀지는 거에 대한 결의 방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중간에 결이 앞쪽으로 뒤쪽으로 넘어가다가 뒷부분을 넘어가려고 하면 겹쳐지는 부분,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달 형식이에요. 그러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뒤로 젖혀지다가 이 부분에서는 사선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가운데는 이렇게 겹쳐지는 모양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결을 방향을 하려면 이런 느낌이 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 아래로 꽂는 느낌의 자연스러운 결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앞전에 그림을 그릴 때 점선으로 눈썹 모양을 이렇게 잡아 놓고요. 자, 사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던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에 이 표시는 왜 해놓는 거냐면 제가 고객님들 엠보 눈썹을 할 때도 결의 방향이 이렇게 앞쪽으로 가다가 겹쳐지고 뒤에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 경계선을 사실은 표현하기 위해서 사선을 하나 이렇게 딱 그어놔요. 그러면 실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에 시작은 이쪽,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다라고 하는 시작 부위와 경계선이 갈라지는 이 경계선 있죠. 이 경계선. 지금 뒤로 넘어가고 내려오는 이 경계선을 표시를 딱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를 하지 않고 원형으로 이 선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제 손 놀림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앞산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서 있는 눈썹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서서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쓰게끔. 그러다가 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방향 끝선을 따라서 눕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올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선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서 있는 눈썹이다. 자, 이렇게 서 볼게요. 자, 쓰고 그 다음에 뒤로는 넘어가요. 그 다음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끝선을 따라서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와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내려가는 눈썹이다. 내려가는 눈썹. 내려가는 눈썹에서 자,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이 끝선과 이 끝선을 하나로 다 연결하지 마세요. 그렇게 눈썹이 하나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에 반절 정도로 나눠서 먼저 아랫부분 내려가는 부분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끝선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중간을 이어서 이렇게 또 선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조금 더 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 번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쭉쭉쭉 이렇게 연결하지 마세요.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선을 조금 나눠서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부족한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연결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 눈썹 결의 방향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선도 앞선도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본다 라고 하면 자, 눈썹의 흐름이 자연적으로 나타나지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한 선 한 선 우리 연결을 해보면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눈썹 그리고 싶은 눈썹 디자인을 점선으로 표현해 보세요. 자,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준비를 해 놓으시고 플레이를 계속 하지 마시고요. 제가 눈썹 점선으로 눈썹 하나를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잠깐 스톱을 해놨다가 눈썹 디자인을 점선으로 먼저 표현을 하시고 나서 하나씩 따라오도록 할게요. 자, 점선 하나를 먼저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선으로 내가 눈썹 이 중앙에서 사선으로 눈썹 흐름의 결에 원형으로 되는 겹쳐지는 부분을 잠깐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점선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나눠 주세요. 자, 되셨나요? 이 점선이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이 원형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겹쳐지는 부분은 원형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 점선도 원형으로 대략 이렇게 태원형으로 점선을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시작점을 자, 체크를 해 놓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건 이 앞사는 이 시작점을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이 부분을 너무 빼곡하게 해서 처음부터 끝선을 다 연결하면 여기가 너무 빼곡해서 사실은 예쁘지는 않아요. 눈썹은 뒷부분이 없는 고객들은 굉장히 많은데 앞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량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빼곡하게 채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띄어서 하시는 거고요. 디자인 선이 예를 들어서 디자인 선이 여기다 라고 해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모든 선을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가서 윗부분으로 해서 조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선 윗부분으로 조금 떨어져야만 이 부분이 조금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시작점이 이 부분이라고 해도 앞부분은 뒷부분은 끝과 끝선이 다 맞아 떨어져도 이 앞선은 살짝 띄워서 시작을 하는 게 사실은 눈썹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선은 이 시작점에 꼭 맞추려고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서 눈썹에 선을 하나 우리가 좀 기본이 되는 선만 긋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앞선 시작점, 이 시작점에 조금 떨어져서 윗부분으로 해서 자, 시작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되셨나요? 자, 앞에는 잔선으로 해서 아주 얇은 모가 자연스럽게 있는 것처럼 하나, 두 개 정도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옆선으로 또 가서 옆으로 넘어가는데 옆선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조금 곡선으로 넘어가 있는 눈썹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시작점을 너무 대지 마시고 약간 떨어져서 그 옆으로 해서 똑같이 또 원형으로 뒷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또 칸을 띄어서 옆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도 뒷부분으로 해서 타원형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또 공간을 띄어서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 반절, 이 시작점, 이 눈썹의 시작점 또 반절에서부터는 선을 맞춰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뒷부분도 곡선으로 연결, 또 띄어서 연결, 연결. 조금 이해해 주세요. 제가 한 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지금 촬영을 하면서 선을 긋고 있어서 손이 조금 삐뚤삐뚤 한 것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선 연결. 자, 뒷부분 또 연결. 끝선까지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너무 많이 비었어요. 자, 이 뒷부분으로 갈 때는 사실은 하나의 중간선을 만들어도 돼요.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선을 하나씩 더 그을게요. 자,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자, 이 부분도 조금 더 올려서 선을 만들고 중간. 자, 이 부분도 조금 더 올려서 중간 곡선, 또 곡선. 한 손으로만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랫선도 포기할 수 없죠? 아랫선도 하나.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뒷부분 넘어갈 때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 연결은 되어야 돼요.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 이 눈썹이 윗부분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바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연결을 조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 이 끝선을 뒤로 이렇게 연결, 이 중간도, 자, 보이시나요? 이 중간도 뒷부분하고 연결, 자, 이 부분도 연결, 연결. 자, 그 다음에 아래선으로 하나에서 하나, 둘, 띄어서 셋, 넷, 다섯. 자, 또 이 부분 중간 부분에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셨나요? 자, 여기에 좀 비어 있다. 중간 부분 선 하나씩 조금 더 연결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앞부분도 뭐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선을 이어서 조금 더 채워주셔도 돼요. 단 너무 빼곡하게 채우면 눈썹 결이 예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결을 이해를 하셨나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 복습. 앞선 잔 모를 몇 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자, 큰 선으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진한 선으로 좀 표시를 해 볼게요. 자,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그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로 한 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간중간에 선을 연결, 이 끝선도 연결. 자, 이해하셨죠? 자, 뒷부분 연결을 먼저 해줄게요. 그런데 나는 뒷부분 이 중간 연결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기본선으로 해서 먼저 이 선부터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또 중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중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게. 하나, 둘, 셋, 넷. 자, 되셨나요? 자, 이제 고무판에 엠보 니드를 끼워서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핸들링을 잘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피부에 뜯김 현상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가 굉장히 고른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 고무판은 굉장히 미끌미끌한 아주 정갈하게 되어 있는 고무판이라고 하면 피부는 약간의 울퉁불퉁 약간의 굴곡이 있거든요. 그런 피부를 할 때 피부도 결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엠보 니들로 쭉 이어서 시술을 할 경우에 피부가 약간의 뜯김이나 밀림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들링을 힘으로만 이렇게 잡아 끄는 이게 아니라 그 부분에 핸들을 잘 잡고 피부는 모든 거를 텐션이라는 걸 주고 그래서 피부가 아주 빳빳하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엠보 니들대를 이용을 해서 잡아 끌어야 되는데 이것들도 일자는 사실은 잘 그을 수 있는데 이 곡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끝부분을 활용해서 잘 보세요. 제 손이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단면을 전체적인 면을 쓴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전체적인 면을 쓸 때 전체를 긋고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이 다 닿은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직선이 너무 푹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이 부분이
한 번은 푹 들어갔다가 그냥 끌어 나오는 게 되지 않으면 피부는 깊게 들어가는 면하고 깊게 들어가지 않는 면하고 피부에 색이 주입이 되면서 약간 번짐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엠보 선을 긋고 나서 한 달 뒤에 리터치를 하러 딱 오셨는데 나는 분명히 선을 이렇게 예쁘게 한 선을 그었는데 이것보다 굉장히 두꺼워져야 있다라고 하면 내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르게 선을 너무 깊지 않게 고르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부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당겨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 번은 푹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찍찍찍찍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하면 선이 예쁜 선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단면이 고르게 일직선으로 쭉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손도 일직선으로 쭉 오다가 내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들어가는 깊이가 일정량으로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선을 그을 때는 이 선 지탱하는 것도 일직선으로 그대로 와야 돼요. 자, 이대로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일직선에 시작을 했으면 일직선의 끝에서도 같이 딱 끝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곡선은 하는 방식은 가르쳐 드리면 이 곡선은 이 핸들 엠보대를 잘 보세요. 곡선을 그을 때는 이 곡선이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핸드폰을 좀 움직여 볼게요. 자, 손을 보세요. 자, 손으로 곡선을 그을 때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서 곡선을 긋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곡선을 그을 때는 이 엠보대만 움직여서, 자, 보이세요? 자, 엠보대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손이 전체적으로 곡선을 그을 때 이렇게 손이 전체적인 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은 엠보대를 이용을 해서 보이시나요? 자, 곡선 단면만 잘 보인 상태에서 엠보대만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엠보대만 움직였을 때의 곡선은, 자, 이쪽 면에다가 표시를 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이 고무판에 엠보대만 움직였을 때는 곡선이 되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보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손을 움직여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선 자체가 굉장히 커요. 눈썹이 이렇게 크게 표현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잘 보면 이 부분이 찢김 증상들이 조금 보여요. 그죠? 보이시나요? 자, 곡선이 예쁘게 나오지 않은 반면에 곡선이 조금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엠보대를 이용을 해서 곡선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쉽게 보이세요? 엠보대를 움직이는 방법 일직선으로 왔을 때는 직선으로 쫙 단면만을 이용을 해서 자 연습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연습을 할 때 고무판은 사실은 진짜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힘을 주고 눌러도 되고 찍찍찍찍 그어도 되는데 그러면 진짜 피부에다가는 할 때는 어느 정도 깊이로 해야 되냐? 그거는 A4 용지에다가 연습을 해 볼게요. A4 용지에다가 고무판으로 먼저 연습을 여러 번 해보다가 자 연습을 해보다가 A4 용지에다가도 연습을 해봤는데 뒷장이 찢어지지 않는다 뒷면이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도 깊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힘을 주고
힘을 주고 주지 않고 좀 표현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지금 첫 번째는 힘을 주지 않고 선을 연습을 해 본 겁니다. 자, 이 정도. 근데 힘을 조금 많이 줘 볼게요. 자, 봐도 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보이죠? 자, 뒷면 넘겼을 때 보이세요? 자, 앞에는 힘을 주지 않고 선을 그었던 부분이고요. 이 뒷부분은 힘을 주고 그은 부분이에요. 좀 표시가 나시나요? 자, 4개의 선을 힘을 주고 그었는데 표시가 나죠? 앞부분은 선을 그냥 그었는데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아요. 이 뒷부분이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게끔 힘을 주고 엠보 니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연출을 해 보셔야 돼요. 이 뒷부분처럼 절대 이렇게 뒷부분이 자국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으셔야 돼요. 자, 이제는 엠보 색소를 묻혀서 선을 긋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무판에 대시고 일직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옆으로 계속해서 일직선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힘은 빼고 점선 자체가 선이 굉장히 예리하게 예쁘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일직선으로 예쁘게. 위아래 선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선을 만들어 놓으세요. 선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자, 하나씩 중간으로 하나, 끝에까지 하나, 또 연결, 또 연결, 연결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자, 또 연습을 하셔야 될 때 아셔야 되는 건, 자, 하나는 선을 넓게 연습을 해보시다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자신감이 좀 생기고 이제 알겠다라고 하면 아주 옆에다 빼곡하게 자, 이제는 곡선하는 거를 해볼게요. 자, 아까도 곡선은 이 엠보대를 이용을 해서 곡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엠보대를 이용을 해서 곡선을 만들면 컴퍼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형 작체가 대략적으로 대부분 비슷하게 나옵니다. 보이세요? 자, 곡선.
실선, 또 옆에 곡선, 사이사이에 곡선,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직선. 연습 많이 해볼게요.
자, 오늘은 엠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어떻게 좀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연습을 조금 많이 해보시면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교육도 좀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약간 수박 거달기식으로 엠보라는 것은 이런 거고 선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다. 결은, 눈썹 결은 누구나 다 조금 다르니까 어떤 공식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앞사는 고객님의 눈썹 결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게 좋겠다. 한 가지 하고 눈썹 결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한번 연구해 보자. 엠보의 니들은 어떤 종류가 있다. 엠보 니들을 쓸 때는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직선과 곡선을 연결할 때는 엠보대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배워봤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앞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앞산, 시작점의 앞산은 똑같은 우리가 좀 뒷산을 표현할 때 하고 앞산을 똑같은 힘을 주고 시술을 한다라고 하면 앞산은 굉장히 색소 착색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약간 좀 힘을 많이 주면 좀 번지기도 하거든요. 앞산에 우리가 눈썹 디자인을 하고 반을 나눠서 또 다시 반을 나눠서 앞산 표현할 때 그 앞산 첫 번째 시작은 힘을 최대한 빼고 엠보를 넣으셔야 돼요. 고무판에는 그냥 우리가 막 그리는 것처럼 선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남는지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끝한 힘을 주고 작업을 해왔지만 시작을 하실 때는 고객님에게 직접 작업을 하실 때는 앞산은 힘을 정말 많이 빼고 하셔야만 아주 자연스럽게 남는다는 거 한 가지 또 팁을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에는 앞전에서 좀 배웠던 머신, 그 다음에 수지, 엠보 이것들을 가지고 직접 모델 시연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 다음 시간에는 입술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지만 지금까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일주일 동안 수지했던 거, 엠보했던 거, 머신했던 거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계속 하셔야만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힘을 주면 안 돼요. 수지도 마찬가지, 머신도 마찬가지, 엠보도 마찬가지. 이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착색이 됐을 때 컬러가 예뻐 보이지는 전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 가지는 힘을 최대한 빼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반영구의 어떤 눈썹, 예를 들어서 눈썹이라고 하면 디자인이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합니다. 디자인 가장 예쁘게 잡는 거, 컬러 선택하는 거, 시술하는 어떤 기술적인 거 가장 중요하니까 앞전부터 천천히 세션에 맞게끔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또 연습을 하신다라고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일주일 뒤에 다시 입술 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창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댓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는 걸로 할게요. 한 주 동안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니뷰티의 제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